네, 그럼 이 내용 사회부 법조팀의 박은채 기자와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첫 번째로 여쭤보면 박 기자, 김정숙 여사 사건이 이제 형사 2부로 재배당이 됐다. 그렇다면 이제 기존 수사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그런 포석인 거죠. 그렇습니다. 기존 수사팀의 부담을 줄여주면서 이 사건의 수사 의지를 표명하는 걸로 해석됩니다. 이 형사 1부는 반부패부만큼이나 중앙지검의 핵심 부서로 꼽히거든요. 예. 진행 중인 주요 사건만 해도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 이준석 의원에 대한 성상납 무고 의혹 사건,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 국회 보고 의혹 사건 등 처분 내리기도 복잡하고 난감한 사건들입니다. 이 비교적 주목받지 않았던 김정숙 여사 사건은 자연스럽게 뒤로 밀렸을 텐데 다른 부서의 수사를 맡겨 진행시키겠다는 계획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이 건에 대해서 김정숙 여사는 물론 문재인 전 대통령도 굉장히 화가 나 있다 이런 소식이 좀 들어와 있는데 어쨌든 김 여사가 이제 고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 이 고소 어디까지 진행이 됐나요? 네, 우선 김정숙 여사는 윤건영 의원을 통해 법적 대응 의지를 밝혀왔습니다. 김정숙 여사께서 직접 고소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법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 경고성 메시지는 아닙니다. 윤 의원은 현재 변호사를 통해서 위법한 행위들을 파악하고 있다며 끝까지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순방 자료를 공개하며 의혹에 불을 지핀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박수영 의원 등이 법적 대응의 대상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검찰이 어쨌든 이게 김정숙 여사 수사를 제대로 하겠다는 의지로 보이는 한편 다르게 보면 김건희 여사 수사도 제대로 하겠다. 뭐 이렇게 뜻으로 좀 비춰지긴 하는데 맞나요? 그렇습니다. 형사 일부의 부담을 줄여주면서 기존에 하고 있던 사건에 더 집중할 여력을 만들어준 겁니다. 형사 일부에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전담 수사팀까지 꾸려졌지 않습니까? 네. 일각에서는 이 한 부에서 김정숙 여사 사건과 김건희 여사 사건을 동시에 처분할 경우 괜한 정치적 해석이 있을 수 있어 다른 부서로 넘겼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자, 그렇군요. 어제 보니까 이원석 검찰총장은 뭐 증거대로 법리대로 수사하면 대통령실과 갈등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걸 좀 봤는데 자, 이게 원론적인 얘기입니까? 뭐 속내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일단 원론적으로 들리는데 대통령실을 의식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자신의 참모진을 물갈이한 지난 검사장 인사 이후 이 총장은 출근길에서 5초, 7초 침묵으로 우회적 불편함을 표시한 바 있죠. 그렇죠. 인사와 관련한 대통령실, 법무부가 이견을 보였던 건데 왜 인사를 놓고 의견이 달라나 생각을 해보면 수사를 바라보는 시각 차이도 추론이 됩니다. 처분 결과는 결과적으로 같을지라도 김 여사를 소환할 것이냐 말 것이냐 등 절차적인 문제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네. 이런 상황을 의식하고 우리는 원칙대로 수사를 진행할 것이다, 하고 있다라고 전한 네.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일단 보면은 그리고 권익위에서는 이 김 여사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 이렇게 해서 종결시키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럼 김 여사를 소환할 수 있는 겁니까? 일단 검찰은 검찰대로 수사를 진행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검찰 차원에서 수사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입니다. 권익위가 이같이 판단한 근거가 된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는 사실은 검찰 수사 결과에도 마찬가지의 전망을 제시하고 네. 있습니다. 이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에게 물어보니 예. 청탁금지법 제9조에 따라 배우자가 수수 금지 물품을 받으면 공직자가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를 해야 하지만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고 짚었습니다. 한편 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 윤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을 수사기관에 송부해야 한다는 의견이 7표가 나와서 종결하자는 의견과 단 한 표 차이였거든요. 그래서 검찰 수사도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일단 권익위에서 검토한 거 이상으로 이 수사팀에서 좀 따져볼 내용이 더 있습니까? 네, 권익위에서 아직 밝히지 않은 사실들이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김 여사의 가방 수수 사실을 알았는지 그리고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우선 가방을 건넨 최재형 목사가 언더커버 취재를 위해서 김 여사에게 가방을 줬다고 진술한 만큼 이 직무 관련성은 인정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다만 최 목사가 가방을 건넨 지 1년이 지나서 통일TV 송출 재개를 김 여사에게 청탁했었는데 명품 가방을 이 청탁의 대가로 볼지가 관건입니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역시 배우자 처벌은 어렵다면서도 물품이 건너간 시기와 청탁이 이루어진 시점 간 시간 간격이 있는 건 큰 문제가 아니다.
선물을 받은 지 5년이 넘어서 청탁을 받은 공무원을 여럿 기소했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리고 다른 얘기인데 이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받는 김건희 여사가 어제 순방길에 오를 때 보니까 이 에코백이라고 하죠. 이걸 맸는데 그걸 두고 좀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김 여사가 정장 차림으로 에코백을 맸었거든요. 정장에 어울리는 가방을 떠올렸을 때 에코백보다는 조금 더 각이 진 가죽 가방이 생각이 나죠. 물론 저도 출근길에 정장 차림으로 천으로 된 가방을 맨 직장인들을 종종 봅니다만 네. 일각에서는 300만 원 상당의 가방을 받아놓고 논란이 되니까 혹시 보여주기식으로 안 어울리는 좀 저렴한 아이템을 들고 온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알겠습니다. 에코백을 살펴보면 바이바이 플라스틱이라고 쓰여 있는데 네. 이제 지난해 6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시작된 캠페인이니까 김 여사가 출범 행사에도 참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개연성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 또 뜻이 있군요.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은채 기자 잘 들었습니다.